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145쪽이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 일단 요거 끝내야 돼 오늘. 끝내네요. 끝낼 수 있네요. 자, 오늘 그럼 요거 진도 다 마무리하는 걸로 얼른 하고 갑시다. 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속도, 가속도인데 저기 144쪽에 맨 위에 수직선이라고 했지. 수직선 동그라미 치고 별 붙여. 수직선. 자, 일단 수직선 봅시다. 수직선. 자, 일단 지금 여기가 미적 1이지. 미적 1에서는 수직선이야. 수직선 운동만 따져. 좌우. 점이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야. 좌우로만. 미적 2에서는 평면을 움직여. 평면을. 수직선이야. 평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적 1에서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 시각에서 위치를 X라 하면 X는 T에 관한 함수이므로 자, FT와 같이 나타낼 수 있대. 그러니까 T초, 이거 time is time, 시간에 따라서 X식을 주어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델타 X, 델타 T는 뭐냐면 T값 변화량. 이게 델타야, 델타. 이거 세모가 델타야. 변화량이야, 변화량. 증분이라고 하지. 여기는 X값 변화량이야, X값 변화량.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X값 변화량은 일반적으로 평균 변화율이겠지? 그렇잖아. 시간 변화율이랑 위치 변화율 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근데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순간 변화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뭐야? 한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를 알고 싶은 거지 평균 변화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순간 변화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델타 t를 이 분모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극한값에 의해서 커지겠지. 그러니까 극한을 왜 배웠냐면 미분계수 배우려고 공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t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데 삼각형이 생겨 안 생겨? 한 점에서는 밑변이 없지. 못 구한다고 죽었다 깨는 못 구해. 밑변분의 높이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델타 t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이 바로 옆에 0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의 기울기랑 얘랑 같다. 이게 점점점 가까워잖아. t가 0으로 가면 델타 t가 0으로 가면 순간 변화를 바뀌는 거지. 그래서 변화율 t에 대한 변화율을 자 0으로 보내니까 이제 순간 변화율로 바뀐 거야. 그게 이거야. 델타 t 이 분모의 변화율. 그게 h식이었지. h식. 그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잖아. F'T잖아.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dt, dx를 자 순간 변화율 리미트 극한으로 보내면 이 델타를 뒤로 바꿔주면 돼. 이 얘기가 뭐냐? 자 x의 변화율을 t의 변화율로 미분했다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x에 관해서 t를 미분했다는 거야. 미분. 이게 미분이야, 미분. 그러니까 여기 x식이 만약에 물체가 t에서의 시각이 이제 ft식이 주어진단 말이야. x는 ft식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게 요 x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자 이게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t에 관한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분한 식이 나오겠지. 이거 t에 관해서 미분한 마이너스 2t 플러스 2겠지. 이제 이게 ft라는 거야. f't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위치의 순간 변화율은 이제 국어지 국어. 문학 작품 해석해야지.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바로 우리가 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속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x가 위치인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다. x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 알겠지? 가속도는 뭐다? 가속도는 뭐냐면 자 이제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가속도는 뭐냐면 이제 t에 관한 vt식이 주어지겠지. t초일 때 물체의 속력에 관한 식이 주어질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얘도 뭐 2차식으로 아무렇게나 주어졌다고 해봐.
그럼 이 속도를 이제 t가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식이 나온다는 거지. 가속도 at식 a. 엑셀레이트인가? 엑셀레이트잖아. 엑셀레이트 가속시키라는 약자. 자 그래서 a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치 미분하면 어디 갔어? 위치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위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그리고 너네가 이제 부정적분을 아직 안 배웠잖아. 근데 부정적분이 뭐냐? 부정적분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부정적분은 뭐 의미를 만들려고 애써 만들려는 게 넌센스야. 그 부정적분은 그냥 미분의 역연산. 뭐라고요? 부정적분이 뭐라고 얘들아?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하겠지. 그냥 부정적분이 뭐라고? 미분의 역연산.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 뭐야? 미분 거꾸로 하는 거야. 미분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자 이거 미분 거꾸로 하래. 이거 누구를 미분해서 이렇게 나왔대. 그 미분하기 전에는 뭐냐? 거꾸로 하면 되지. 미분할 때 빼기 이랬지. 그지? 여기에 1 더한 값으로 여기 1 뺐지. 그럼 그 전에는 역연산이니까 1을 더했겠지. 그지? 그럼 얼마야? x 4제곱이었겠지. 역연산이니까 뺐으니까 다시 더해줘야지. 미분할 때. 그리고 이걸로 아까 그 미분할 때는 곱했지. 그러면 다시 적분할 때는 어떻게 돼? 나눠줘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1, 그러니까 알려줄게. x의 n제곱을 미분할 때는 어떻게 돼? 미분할 때는 n 곱하기 x의 n-1이었잖아. 근데 자 이거를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n 플러스 1 더한 값으로 여기 앞에 개수를 나누고 1 더해주면 돼. 왜냐면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그러면 아직도 선생님 뭐 하시는 거죠? 이해를 못하겠어 이러면 자 잘 봐요. 여기다 1 더한 값을 4로 나누면 4분의 1이지? 자 다시 미분하면 얘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분은 어차피 나중에 가서 배울 거거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고 정적분은 구간을 잘 봐서 넓이 값 구하는 거야. 넓이라기보다는 거의 넓이랑 유사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적이 뭐야? 싸울적자지. 구간을 세워서 정적분 구간을 세워서 그 어떤 구간을 써서 쌓아보는 거고 미분이 뭐냐? 미분? 너네가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미분은 그냥 그 순간을 보는 거야. 미시적이다 할 때. 자 해서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적분에서 수직선 할 때도 그러면 얘 적분하면 뭐겠어? 얘 적분하면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고 속도 적분하면 위치인 거야. 이런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 다음 페이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 수직선 운동과 이런 길이 변화 다 뭐에다? 시간에 따른 흐름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평균적인 변화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평균 변화이 아니라 뭐다? 한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알고 싶으니까 델타 t를 항상 0으로 보내고.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A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A식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A식이든 넓이식이든 볼륨식이든 부피식이든 넓이식이든 길이식이든 구해줄 거란 말이야. t에 관한 식을 구한단 말이야. 이게 뭐 AT 제곱 뭐 이렇게 t 구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시험 출제의 의도는 이 길이, 넓이, 부피식을 구하냐 못 구하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어. 그래서 뭐 부피 같은 경우는 뭐 9의 부피 나오면 9의 부피 공식 알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런 부피식을 적용해야 되고 넓이식은 만약 원넓이가 나왔다 그러면 2파이 r 제곱 이거 넓이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길이는 이제 닮음 같은 걸 잘 봐야겠지. 닮음. 그래서 닮음이든 넓이든 이런 식을 이용해서 부피든 넓이든 길이든 t에 관한 식 ft식 있지? ft식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ft식. 그래야 이제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지.
자, 그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 도형 문제야. 중동사항이야. 여기는 다 중동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미분은 정확하게 그 속도, 가속도는 이제 여기 미적분이 맞다. 자, 그럼 넘겨봅시다. 자, 일단 146쪽 해볼게요. 146쪽. 자, 146쪽.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 시각에서의 위치가 이렇대. 자, 그럼 봐봐. 자, 일단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해보자. 얘를 양변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게 T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X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V가 된다고, V. 그래서 그냥 X는 T에 관해서 미분하면 VT 된다고 보면 돼. VT는 자, 이거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게 뭐냐? 속도야, 속도. 자, 그리고 속도를 해석을 해보자. 그래프 해석도 잘해야지. 자, 일단 0이 되는 지점을 조사를 하면 0부터 2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그리고 T는 음수인 구간을 그리면 안 돼.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진 않아. 0부터 시간이 흘러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VT야, 이게 T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지.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너네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속력은 절대값이고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마이너스는 수직선에서, 이게 수직선이잖아. 왜 원점에서 어디로 간 거냐면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고 플러스는 오른쪽 방향 가는 거야. 무조건이, 알겠지? 그러면 이게 물체가 지금 0초부터 2초까지는 다 VT 값이 다 음수지. 무조건 왼쪽으로 갔던 거야. 그러면 2초까지 무조건 옆쪽으로 달린 거잖아. 물론 속도 변화는 있었겠죠. 속도는 그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뭐 빨리 가든 조금 천천히 가든 일단 왼쪽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2초가 T2초에서 여기 딱 됐어. 그럼 순간 속도가 0이 됐지. 멈췄지. 그리고 다시 플러스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간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럼 나중에 정적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정적분은 여기 쌓인 양이 나오거든? 그럼 이 쌓인 양을 다 이걸 합한 거란 말이야, 정적분. 그러면 여기까지 간 거리가 나오는 거야.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양이 나오는 거야, 양. 이해가지? 그러면 여기서 체킹해야 될 게 있어. 학교 내신 포인트에서 체킹해야 될 게 있어.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반드시 그 지점이 0이어야 되고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꾸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만약에 VT식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충분히. 이건 어떻게 되냐? 이미 0초의 지점에서 속도가 2야? 그럼 이미 얘는 시작 때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출발하면 속도가 0인 거야. 정지 상태가 아니었던 거야. 그치? 속도가 출발할 때 이미 속도가 2라는 거지, 얘가.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 계속 오른쪽 갔어. 근데 속도가 점점 느리게 속도가 점점 감소하더니 2에서 멈췄지. 멈춘 거야. 속도가 0이 된 거야. 근데 멈췄다가 다시 그쪽 방향으로 간 거야. 멈칫하다가 다시 간 거야. 이거는 물체가 운동 방향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야. 알겠지? 물체가 운동 방향 바꾸고 싶으면 일단 이렇게 가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VT 그래프잖아. 양수라는 거는 무조건 여기서 양수 지점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 거야. 여기까지 오른쪽으로 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5초인 지점이 양은 0이 됐지. 그 부호 바뀌면 이제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간 거야.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물체가 운동 방향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첫 번째 채팅사항 VT가 0이어야 돼. 두 번째 채팅사항 부호 변화가 바뀌어야 돼. 국룰이야, 국룰. 아니 뭐야, 여기 있어. 있는데 또 지웠네.
이해 가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자 VT식 다시 구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다. 자 그러면 이 AT식은 엑셀레이트 발음 근데 엑셀레이트 맞냐? 악셀을 아니잖아. 그거 피겨스테이에서 트리플 악셀이잖아. 그거 콩글리시지? 너네 되게 표정 좋아 보인다. 웃는다. 나도 웃고 싶다. 나 지금 나 어저께 지금 원래 샤워하고 씻고 자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이 닦고 손발만 세수하고 손발만 씻고 잤는데 내가 한 7시에 잤거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나이 먹었나 봐. 그래도 고3이랑 고2 수업까지는 선방을 해보자. 그래도 나도 웃고 싶다. 내일부터 내일 수업하는데 웃으면서 할게. 내일부터 웃으면서 할게.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네한테 짜증낸 거 아니야. 진짜 너네들한테 나말로 니네한테도 짜증을 왜 내? 너네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자신이 하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짜증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고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이게 잘 정리가 되거든. 전달이 잘 돼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출근할 때 어제 새벽 3시였거든. 근데 분명히 출근해서 너네 있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예감을 한 거지. 미리 한번 꼭 풀어보자. 근데 이제 고3 애들 거를 다 풀었단 말이야. 미리 3번은 풀었어요. 설마 이차함수 출원인데 이차함수 도함수 출원이잖아.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3, 4차함수 출원인데 그거 하나 출원 못하겠어? 그래 미리 풀어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시간이 없었어. 딱 5분 남았는데 애들이 왔어. 고3 애들. 설마 510번 설마 그러겠어? 한데 아니나 다를까 마이너스 1에서 증가 그랬지. 축인데 아까 그 공통범위 안 구했지. 교집합 맞지. 애들이 질문 들어오는 게 맞지. 교집합 합집합 당연히 나부터도 질문하겠지. 근데 이게 너무 짜증인 게 아니야. 안 쓴 거야. 그것도 0보다 클 때 이렇게 합해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 그게 맞아. 왜냐면 그 풀이가 원래 한꺼번에 깔끔하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시간을 갖고 내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가라로 풀면 안 돼. 이게 다 언제 이게 드러난다니까.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완벽하게 내가 딱 풀었으면 이게 이렇게 딱 나와. 근데 내가 꼭 풀어봤었어야 되거든.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야 되거든. 부드럽게.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짜증나서 그런 거야. 내 자신한테. 근데 이제 내가 짜증냈던 거는 이 정도 말했으면 이 정도 말했으면 내가 너네도 다 알아들을 때가 됐잖아 했는데 다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아무튼 그런 거야. 아시겠죠? 네. 아무튼 내가 내일 수업은 잘 할게요. 네. 아무튼 자 빨리 수업할게요. 아무튼 이해해줘. 아무튼 자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AT식 볼게요. AT식은 그렇죠. 엑셀레이트가 맞냐? 자 아무튼 자 6t 마이너스 6. 자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6t 마이너스 6. 미분하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구하래. 3에서의 속도는 3 대입하면 9327. 그 9 속도 9. 그 다음에 가속도는 3 대입하면 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그 다음 얘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인데 일단 여기가 0인 지점을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t 값이 그 후보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출발 지점이라서 여기는 방향을 바꾼다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빨리 해봅시다. 밑에 거 2개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갈게 얘들아. 자 이제 위로 던질 때 할게. 자 위로 던질게. 자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래. 자 이거는 수직선을 세로로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수직선을 세로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가 25m인 지점에서 여기 25m인 지점에서 뭐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 t초의 높이를 x라 하면 x초의 높이식이 요렇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다음을 구하래. 여기서 쏘아 올리면 여기서 물체를 위로 쏘아 올리면 자 이렇게 갔다가 물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땅이 떨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t초 후에 지상으로 높이식이 이거야. 자 이때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래. 일단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가속도 나온다고 했지. 여기는 뭘 어려운 게 없어. 미분하면 vt는 자 요거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플러스 20 이렇게 속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가지? 그 다음에 AT식은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지. 괜찮지? 그리고 잠깐 생각해보면 왜 가속도는 항상 마이너스일까? 이게 중력 가속도잖아. 이미 던지는 순간 중력 가속도는 계속 이렇게 작용하게 돼 있어. 마이너스 9,008m/s 제곱 맞나요? 안 까먹었습니다. 안 까먹었어요. 선생님 과학 만점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약간 그 좀 짜증내서 미안한데 질문 잘했어. 원래 그게 맞아. 선생님 같아서도 질문했을 거야. 짜증낸 건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그 짜증내는 강사 잘못된 거야. 아까 잘못된 예. 그건 잘못된 예. 선생님이 좋은 것만 보일 수 없잖아. 항상 99를 좋으면 이런 건 잘못된 예다. 그런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는 잘못된 강의세. 근데 질문을 한 게 맞아. 냉정하게 말하면 질문한 게 맞아요. 잘했어. 질문 잘했어. 그게 맞지. 범위가 교집합이 잠수감지 헷갈릴 때는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끝날 때까지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화를 내도 끝까지 집요하게 질문해서 그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온 게 그렇게 맞아. 그러면 수학 잘하는 거야. 잘했어요. 잘 키웠어. 맞아. 질문하는 게 맞아. 질문 들어오는 것도 맞고 또 너네는 착한 거야. 만약에 내가 나도 질문했을 거 아니야. 나는 더 했을 거 아마.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더 했어. 진짜 더 하면 너네들보다 더 선생님한테 괴롭혔으면 괴롭혔지. 질문 있잖아. 막 질문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너네 착한 거야. 만약에 나는 내가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막 짜증내잖아. 안 다녀, 씨. 농담이야. 농담이야. 자, 질문 잘했고. 아무튼 이거야. 던지는 순간 밑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었던 거 상황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얘는 위로 던졌을 때 운동은 플러스 값이면 위에고 마이너스 값이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수직선에서는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이고 플러스면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위로 던졌을 때는 플러스 값이면 위로 가고 있었던 거고 마이너스면 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야. 위아래 알겠지? 위아래 좌우밖에 없어. 미적 원에서는. 그러니까 3초면 여기다 3초 대입하면 속도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지? 3초의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얘는 3초 후니까 어떻게 떨어지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한 이쯤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맞니? 맞겠지? 그 다음에 가속도는 그냥 3초인데 대입할 데가 없지?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냥 줄고. 아시겠죠? 그리고 뭐 단위도 있네요. 가속도 단위는 m/s 제곱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왜 제곱하는지는 지금 과학선생님 전 바쁘니까 과학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변화율이겠지 이것도 변화율이니까 나눴겠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됐어요. 속도 단위는 됐고 그 다음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을 물어본 거야. 그럼 또 여기 0이 되는 지점 조사하시면 되죠. 2초일 때 t가 2초일 때 눈체가 운동 방향 바꿀 때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2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최고 높이는 여기 원래 맨 처음 주어진 원식에다가 2 대입하시면 최고 높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풀어봅시다. 밑에 거 어떻게?
야, 그리고 자,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컨디션이 진짜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진짜 몸이 좀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그래서 이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아까 전에 말 상황을 정리를 해주면 제가 지금 머릿속에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알겠지? 봐봐. 요건 다 이해갔지? 요 밑에 다 푸시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잘 봐. 아까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두 가지 상황이었지. 일단 마이너스는 지나가야 되고 일단은 오른쪽 함수는 확정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함수는 축이 그 축이 무조건 그 뭐야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아무튼 아니 뭐 축이 무조건 왼쪽에 있다기보다는 뭐 축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얘가 이렇게 돼서 축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누가 뭐래도 일단 마이너스는 지나가야 돼.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자명한 사실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a 값이 b 값이 2a-1인가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상에서 이 함수가 0보다 같거나 컸었어야 되지.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제 여기 0보다 같으니까 a가 자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왔었던 상황이고 이래야 이제 여기서 감소고 여기서 증가했지. 이제 왼쪽 함수는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왼쪽에서. 근데 오른쪽 함수가 문제였어요. 오른쪽 함수는 축이 이렇게 축이 이 함수의 축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두 가지 상황 다 돼야 되지. 그러니까 뭐 축이 -a가 0보다 작을 때 아니면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 해서 얘네 둘은 합쳐야지. 왜냐면 문제에서 a, b를 미지수로 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 다 돼야 되니까 그치? 합쳐야지. 그랬더니만 아까 범위가 이렇게인가? 이렇게 나왔었던 거지. 그럼 이제 왼쪽 함수의 상황은 요거를 만족시켜야 돼. 이렇게 되든 축이 이렇게 있든 둘 다를 만족시키니까 이걸 합집합이 맞지.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는 이거는 교집합이 맞지. 왼쪽과 둘 다는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시죠? 왜냐면 합해버리면 여기가 이거 아까 A보다 작거나 작을 되지? 만약 이렇게 쭉 잡으면 여기서 이 범위 벗어나는 거는 오른쪽 함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꼼꼼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잘했어요. 질문. 자, 넘어가자. 자, 그러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자 여기 요거 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148쪽에 자, 요거 그래프 해석 봅시다. 그 속도 그래프 해석이죠. 속도 그래프 해석. 그래서 속도 그래프 해석은 잘 봐야 돼. 여기가 VT인지 XT인지 잘 보셔야 돼요. X면 위치고요. 근데 고교 내신인가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VT가 제일 많이 나와요. XT나 AT보다는 VT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확인해줘야 돼. 그러면 지금 물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3과 5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죠? 기억 맞죠? 2초일 때는 양수값 맞죠? 속도? 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5초일 때 전피의 가속도는 여기가 잘 봐. 가속도는 V'T 맞나요? 맞죠? 그럼 V''T가 뭐야? V''T가 뭐야? VT 그래프의 순간 변화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랑 같지? 그럼 5초일 때 가속도는 이 VT의 접선의 기울기겠지. 그래서 틀린 거야. 아시겠죠? 양수값입니다. 이해가지?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양수값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 VT에서 이제 가속도도 뭔지 잠깐 설명을 해볼게. 알겠죠? 가속도를 개념을 적용해볼게.
자, 요 지점까지 속도가 증가하지. 자동차로 해볼게요. 알겠죠? 너네도 언젠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운전면을 따가지고 운전을 하겠죠? 맞죠? 네. 가속도. 선생님 꿈이 뭐냐? 선생님 꿈이 포르쉐를 사서, 그죠? 저기 불단동에 지금 거의 못 봤는데 카메라가 없어요. 거기 딱 정지한 상태에서 포르쉐가 이게 제로, 지금 오늘 단어도 잘 안 떠올라. 제로백. 0, 속도가 0에서 모든 남자들이 막 포르쉐 0에서 100, 속력가 시속 100km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제로백이라고 하거든. 자동차 사양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르쉐 딱 보면 3초인가? 3초. BMW, 벤츠 성능 좋은 거는 한 5초? 3.5 점 단위로 다 나와 있어. 이게 참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200만 원 주고 샀던 차는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갔어요. 그건 제로백이 문제가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가스차거든? 밟아도 안 나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 원장님이 나 저기 집에 바래다 준다고 내 차를 처음 타봤거든? 그때 원장님 차가 벤츠였거든? 야, 니 차 이거 왜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냐? 야, 너 이 새끼 이거 차 안 나가! 근데 막 왕 소리만 나고. 그 차. 근데 이제 차를 바꿨지? 그래서 가끔씩 저 영화 보러 간 펜타포도 가는 길에 저 불당부 대로변에 하나 있거든? 거기가 정지 상태인데 거기 카메라가 없어. 그래서 가끔씩 미리 말을 해 와이프한테. 나 여기 잠깐만 한번 밟아볼게.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하고 한번 빡 밟아보는데 이게 밟는 대로 우왕 나간단 말이야 차가. 와, 너무 스트레스. 근데 단점은 뭐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 빨리 가고 싶잖아? 진짜 천국을 빨리 갈 수 있어요. 지름길이 시속 100으로 갈 수 있어요, 천국을.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나중에 차를 이제 성인이 돼서 모르겠지만 진짜 큰일 나. 밟으면 안 돼. 나도 지금 밟거든요. 그래서 그 가속도를 설명해보겠습니다. 페달로 설명할게요. 페달로 설명할게요. 자, 이거 가속도까지 접선의 기억 가속도인데 잘 봐. 속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증가를 했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요새 중학교 1학년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해석에서 거기서 느낀 거거든. 물론 선생님이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과학할 때 다 정리가 돼 있었겠지. 까먹었었잖아. 근데 최근에 다시 느낀 건데 잘 봐. 일정하게 증가, 점점 빠르게 증가, 점점 느리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무리함수고 얘는 일차함수야. 일정하게 증가해. 이게 만약에 VT식이면 등가속도 운동이야. 과학 시간을 자극하면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점점 느리게 증가해. 근데 어찌 됐거나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냥 지금 속도가 지금 증가를 하긴 했겠지? 어떤 상황이냐? 선생님이 정지 상태에서 밟은 거야. 악셀을 밟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엑셀이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악셀을 밟으면 가속도가 악셀이라고 생각해. 악셀 밟으면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야. 그래서 악셀을 밟았는데 어떻게 해? 막 밟다가 어떻게 해? 눈치가 보이겠지. 와이프가 이제 눈치 줄 거라면 너무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 슬슬 뗀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거잖아. 0인 거는 페달 뗀 거야. 그치? 페달 떼면 어떻게 돼? 그 속도가 점점 죽는데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공기저항을 빼자. 여기서 그럼 가속도가 줄는 거지. 그럼 속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무중력 공기저항 없다고 생각해. 평생 가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가속도가 음수값일 때는 브레이크예요. 알겠죠?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고 이제 브레이크면 속도가 0이 됐겠지? 이제 차를 뒤집어야겠죠?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설명의 한계가 비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하자. 정확한 예는 아니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뒤로 갔다고 해야 되는 거네. 아무튼 브레이크로 설명하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일단 악셀레이터를 받으면 가속도가 하고 여기서는 이제 순간 접선의 기회가 발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속도가 줄지. 그 속도가 줄려면 어떻게 돼? 속도가 줄려면 공기 저항이든 아무튼 뭐 브레이크를 밟든 이게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뭔가 저항이 생겨서 이제 속도가 줄는 거야. 그럼 속도가 0이 됐지. 차가 멈춘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 거야. 속도를 차 돌려가지고 그럼 반대 방향으로 악셀을 밟았다는 거를 이제 뭐 마이너스 가속도로 하면 되겠네. 어차피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무튼 5인 지점에서는 뭐예요? 5인 지점에서의 악셀 값도 양수 값이고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이니까 양수 값이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 값이니까 함수도 증가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꼼꼼하게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러면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 풀어보세요.